예, 구수라 구수라. 이 사건에서는 뭔 얘기가 보이니? 수정구술 시간입니다. 수정을 맡고 계신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그때... 살아남았습니다. 생전. 너무 그렇게 교수님께서 절박하게 얘기를 하시면 진짜 생존한 분들 어떡하시라고요. 자, 구술을 맡고 계신 이호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살이 쪄서 돌아왔습니다. 네, 이틀 사이에 3kg가 쪄가지고. 우와. 오, 진짜? 네, 이렇게 살이 급격히 찌기도 하는구나. 네,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뭐 차려주는 그런 건 아니고요. 밥상을 받으셨다거나. 야외 활동을 안 하다 보니까 집에 있어가지고. 네. 그런 야만적인 성격은 아니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군요. 그거 빨리 빼셔야 되겠네요. 네, 네, 운동하겠습니다. 예, 네. 일을 열심히 하시는 걸로. 네. 일단은 머리와 입을 쓰시는 걸로 오늘 에너지 발산하시죠. 네. 연휴 끝나자마자 또 별로 좋지 않은 얘기를 전해드려야 되겠는데, 이수정 교수님. 네. 이제 기사로 보면 이제 기간제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입건이 됐다. 네. 라는 건데, 일단은 이거 기간제 여교사라고 꼭 이렇게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여교사라고 하면. 그렇죠. 그냥 선생님과 학생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는데, 이게 이제 문제는 성폭력이 인정이 안 됐다.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네, 근데 네. 이걸 왜 꼭 기간제라고 붙였는지 모르겠네. 아마도 정교사가 아니라는 뭐 그런 식의 또 다른 낙인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게요. 네. 그래서 그냥 저희는 여선생님하고 남학생 제자, 네, 네. 남제자 이런 상황이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네. 이 사건은 지금 인천에서 일어난 사건이고요. 네. 관계는 10월부터 올해 초까지 지난해 10월부터. 네, 1회인 것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수차례.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선생님은 30대였고요. 그리고는 남학생은 중학교 3학년인 나이는 만 16세였습니다. 만 16세. 네. 근데 이제 그들이 여러 차례 이제 성관계를 가졌는데, 문제는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선생님과 중학생이니까 뭐 굉장히 어린 친구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이들이 어떤 서로 간에 합의된 성관계를 맺겠느냐. 이건 부적절하다. 이렇게 부적절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이제 이게 고소장이 학생의 부모가 고소장을 이제 경찰에다가 제출을 한 겁니다. 네. 강간이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사건을 조사를 하고 보니까 결국은 문제는 이 16살짜리가 선생님과 동의를 해가지고 내가 성관계를 가졌으니까 강제성이 없었다. 폭력도 없고 협박도 없고 그런 상태로 성관계를 합의해서 했다. 이렇게 이제 진술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성범죄로 인정이 안 되고 아동복지법 예컨대 여전히 이제 학대기는 하니까 성학대로 이제 아동복지법을 적용을 하는 그런 이제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변호사님. 네. 16살의 아이가 이제 선생님하고 성관계를 했는데 본인이 이거는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그게 이제 받아들여져서 강간죄가 아니라 아동복지법 위반이다라는 걸로 지금 접수가 됐다는 건데. 그렇죠. 네. 예, 합의라는 게. 네. 법적으로 합의라는 게 어떤 기준으로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이건 합의다. 이건 합의가 아니다. 네, 일단은 그 합의라는 것 자체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 네. 양 당사자가 어떤 무언가를 하기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라는 게 이제 합의인데 이제 이런 성관계에 있어서의 합의라고 하면 그런 성행위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양 당사자가 이제 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라는 게 이제 어쨌든 법률적인 의미에서는 그런 것인데 강제성? 그렇죠. 이게 만약 결국은 합의가 강제성이 그 기준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결국 사건화가 된 거는 누군가가 고소를 해서 사건화가 되는 건데 이제 엄마가 볼 때는 이제 기가 막히는 거죠. 거죠. 부모가 항상 이제 이거는 고소하고 이제 보통 자기의 자식을 이제 막 혼을 내고 이제 이렇게 경찰서로 끌고 오고 이제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실제로 합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는 거고 네. 어쨌든 그 이후에 이제 사건화가 되는 과정에서는 부모는 이제 항상 자기 자식은 이거는 강제로 당한 것이다. 네. 합의가 있었을 리가 만무하다. 네. 이러면서 고소장을 작성을 하는데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이제 수사를 해보면 네. 그 피해 이제 학생의 진술이 이제 결정적인 거거든요. 네. 여기에서 이제 이 학생이 하는 진술이 그 당시에 제가 적극적으로 원했던 거다. 네. 선생님과 관계를 맺는 거는 내가 정말로 원해서 했던 거다라고 말을 해주면 네. 그러면 합의가 있었다라고 수사기관에서 봐서 뭐 강간죄로 의유를 하기는 어려워지는 건데 이제 이게 보면은 제가 실제로 이런 케이스를 좀 몇 번 봤는데 네. 보면 학생의 진술이 막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어요. 아. 네, 그래서 뭐 첫 번째 이제 피해자 조사 때는 이제 나는 그때 당한 것 같다. 내가 적극적으로 하려는 생각은 없었는데 어떻게 선생님이 하자고 해서 뭐 네. 했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네. 또 나중에 와서는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제 피고인 피의자 쪽에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질문을 할 때 네. 대답하는 걸 들어보면 그때는 사실은 제가 원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뭐 이렇게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경우에도 기소가 되는 케이스를 전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미성년자와의 어떤 그런 이제 성관계를 맺은 그런 이제 선생님과 미성년자와의 어떤 성행위가 있었던 것이 사건화가 되면 결국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로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이 얘기를 들으니까 결국은 왜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 최근에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 그렇죠. 네. 여기서도 강제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합의된 관계였다 아니었다 네. 이게 이게 굉장히 쟁점이 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1심과 2, 3심의 판결이 엇갈렸던 거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 판결에서 이제 중요했던 건 위계나 위력이 네. 있는 관계에서는 예컨대 동의의 표시를 뭐 하더라도 그게 동의라고 보기가 어렵다. 내지는 뭐 강제력이 없다 그래도 그것을 동의로 자동적으로 취급하기는 어렵다. 네. 이런 이제 취지로 유죄 판결이 나온 걸로 보이는데 네. 예컨대 근데 왜냐하면 선생님과 학생의 그렇죠. 관계니까 네. 이것도 도지사와 위계가 있다라고 그렇죠. 보시 네. 이제 위력 관계라고. 네. 네. 보는 그러니까 건데. 위계와 위력을 그러면 위력을 느꼈느냐라는 주관적 판단으로 가름할 건지 네. 아니면 물리적으로 위계나 위력이 있는 사실만으로 있다고 이제 간주를 할 건지 네. 뭐 안희정 그 항소심에서는 물리적인 위계나 위력도 이제 객관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던 도지사가 어찌하여 이제 비서보다 위계나 위력이 높지 않다 하리라고 이제 판단을 했던 거죠. 예. 선생님과 학생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 예. 그래서요. 그럴 것 같은데 여기는 지금 그렇게 판단을 안 한 거잖아요. 네. 그죠? 네, 이거 조금 이제 보면 이제 보충하자면 네. 이제 잠깐만요, 변호사님. 네. 교통 정보를 듣고서 네. 그리고 나서 얘기를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아마 학부모님들도 많으실 거고 또 선생님들도 많으실 거기 때문에 의견들이 많이 갈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청취자 여러분들 의견 있으시면 TBS 앱 또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카카오톡으로 남겨주시면 혹시 질문도 있으면 변호사님이나 교수님께도 주셔도 되고요. 제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청취자 여러분이 제보 보내주셨는데요. 오은주님. 강변북로에서 한강대교 북단으로 빠지는 길에 차량이 불타고 있어요. 라고 하셨네요. 불이 나고 있다는 거는 좀 심각한데 주변 지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변북로에서 한강대교 북단으로 빠져나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자, 변호사님. 네. 좀 전에 네.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 제가 끊고 교통정보 갔는데요. 네. 예. 그러면 지금은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부모가 강간죄로 이제 고소를 했는데 경찰이 조사하다 보니까 이거는 뭐 합의된 관계였다 해서 아동복지법 위반 그냥 성적 학대라고 해서 지금 의율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네, 적용했다라는 거죠. 법을 적용했다. 예. 근데 이제 검찰 만약에 가서 네. 다시 이 학생이 말을 바꿀 경우에는 네. 또 달라지는 거죠. 그럴 강간죄 수도 적용이 있습니다. 가능한 거죠.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는 경찰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만 일단은 법을 적용해서 네. 검찰로 사건 기록을 넘겼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검찰에서는 이제 다시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해서 추가적인 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검사가 이제 직접 수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만약에 피해 아동이 이제 검사 앞에 가서 진술을 하는데 경찰에서의 진술과 뭔가 뉘앙스가 바뀐다든지 예를 들어서 내가 그때 그 선생님과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내가 할 생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든지 뭐 그런 쪽으로 어떤 그 법 적용이 바뀔 가능성도 있죠. 네, 그렇군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현행법상의 어떤 죄명의 변경이나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이 사건의 핵심은 사실은 성적인 자기결정권을 도대체 몇 살부터 이제 있다고 전제할 거냐. 여기서부터 사실은 쟁점이 출발한다고 보입니다. 그러게요. 저희 칠하나 오사님도 네. 위력에 초점 맞추지 말고 성적 자기결정권이 너무 낮은 거에 초점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 주셨는데. 왜냐하면 이제 의제강간 연령이라는 게 사실은 그 성적 자기결정권과 매우 밀접히 연관성이 있는 것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예컨대 합의를 한 성관계도 나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강간으로 인정을 하겠다. 네. 간주하겠다. 이게 이제 의제강간 연령인데 우리의 경우에는 13세 미만의 아동 12세까지만 이제 아이들의 성보호를 해주겠다. 이런 이제 법률을 가진 나라예요. 예. 그런데 그와 같이 의제강간 연령이 낮은 나라가 해외에 많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래요? 네. 그래서 영미권 국가에서 특히 이제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만 16세를 기준으로 성보호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뭐 만 15세인 경우, 만 17세인 경우 뭐 서구 사회에서도 좀 다양하기는 합니다만 만 13세인 나라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적인 자기결정권을 우리나라는 너무나 조숙하게 초등학교 아이들에 대하여서만 보호를 해주고 중학생 정도 되면 이제 자기결정권이 있다라고 그냥 사회적으로 보는데 문제는 자기결정권의 핵심이 뭐냐. 성관계를 했을 때 어떤 종류의 이제 부가적인 부정적인 결과물까지가 산출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과연 책임을 질 수 있느냐. 네. 이런 생각까지를 할 수 있어야 결국은 진정한 의미의 자기결정이잖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의 추론 능력이 13살만 뭐 13살은 보호받지 못하니까 그럼 13살짜리 중학교 1학년짜리들이 과연 성관계를 맺고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이에 대한 책임까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질병에 감염되는 것까지 예상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도 왜 우리나라는 의제강간 연령을 이렇게 낮춰놨을까? 네, 왜 낮춘 대로 그대로 유지를 시키느냐. 이게 이제 문제죠. 이게 지금 법조계에서는 의견들이 좀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의제강간이라는 것은 이제 결국은 의제라는 것은 네. 그것을 실제 사실이 그러하든 그러하지 않든 간에 따지지 않고 법적으로 그런 것이라고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의제강간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폭행 협박에 의한 어떤 강제적인 그런 성행위가 이제 강간인데 네. 의제강간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한 어떤 폭행 협박이 있었든지 없었든지 불문하겠다. 네. 그냥 강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겠다라는 것이어서 사실은 그 학생과 그 교사와의 어떤 그런 성행위가 있을 때 이것을 어디까지 사회적으로 용인할까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참 우리나라가 사실 다른 영역에 있어서는 대단히 보수적인데 이런 어떤 그런 선생과 학생 사이의 그런 성행위에 있어서만은 어찌 보면 대단히 진보적인 네. 그런 학생의 성적인 자기결정권을 되게 폭넓게 인정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어서 네. 이것은 좀 저는 조금 그게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것은 조금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교수님, 네. 이게 사실은 남녀를 바꿔서 남자 선생님과 여학생 네. 사이에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 했을 네. 때는 좀 더 상황은 똑같은데 형벌은 조금 더 가혹한 그런 쪽의 추세 아닌가요? 네, 뭐 그런 그 추세가 없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근본적으로 보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추세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여자 중학생이 나는 뭐 40대 남자 선생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내가 성관계를 가졌노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주장한다면 네. 지금 이 사건과 다르지 않게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런 판례가 존재하죠. 뭐 그 연예기획사의 이제 사장과 성관계를 맺었던 13세 여자아이가 네. 이제 임신하고 출산하고까지 다 하고 네. 그리고 나서 뒤늦게 생각해 보니까 맨 처음에 관계를 가질 때 본인이 원해서 가졌던 관계는 아니라고 해서 뒤늦게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렇죠. 문제 제기를 했었죠. 근데 그 사건의 경우에는 강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의제 강간 연령을 넘었다는 이유로 해서. 네. 만 13살을 넘었다 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피해자가 그때는 성별이 여자였고요. 지금은 성별이 남자이지만 네. 사실은 똑같은 일관된 기준이 적용된다. 예컨대 의제 강간을 넘어서면 예컨대 결국에는 현재 우리나라 법 규정으로 보면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그 판례들로 보면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가출 청소년들이 조건 만남이나 이런 데 많이 유인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성보호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궁박한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지금 의사를 자유롭게 결정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지금 이런 이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 피해 아동을 무조건 성보호를 해주는 추세로 이제 판결을 해라 이런 식으로 법률 개정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궁박하지 않은 청소년하고는 합의만 있으면 성관계를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쟁이 또 다른 이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해결을 좀 하는 게 좋을까요, 변호사님? 네,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뭐 일단은 의제 강간 연령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높이는 게 맞지 않을까. 특히 그 교사와 학생 사이에 왜냐하면은 이게 만약에 이렇게 의제 강간 연령을 계속 낮춰놓으면 사실은 교사와 학생 사이에 막 연애를 자유롭게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과연 교육에 대한 사실은 그 신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의제 강간 연령을 좀 높이고 그래서 어떤 교사가 학생을 조금 더 성적인 면에 있어서는 좀 보호해주고 물론 서로 좋아할 수는 있는데 그것과 이런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의제 강간 연령을 조금 높이는 것을 좀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디옥시님이 그 궁금하다면서 질문을 보내셨어요. 반대로 미성년자가 가해자가 될 때도 해당 의제 강간 법률이 발동이 됩니까? 이건 피해자가 미성년자에만 해당됩니까? 그건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혹시 가해자가 됐을 경우를 질문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반대로 피해자는 성인이기 때문에 의제 강간 그렇죠. 문제는 뭐 문제가 될 여지가 없죠. 네.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죠.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사람들끼리 연애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외국의 경우에는 이제 나이 차이를 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그래서 뭐 미국의 일부 주의 경우에는 이제 5세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 의제 강간 연령이 이제 16세 미만이니까 한 20대 정도 하고 예컨대 뭐 모르는 사람들끼리 랜덤 채팅 앱에서 갑자기 만나가지고 성관계를 하게 됐다. 그런데 아이는 그게 성관계가 있는 상황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가 제대로 저항 한번 못하고서는 이제 성관계에 임하게 됐다. 그럴 경우에는 나이 차이를 고려를 또 합니다. 처벌할 때. 네. 그래요. 복잡하군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논의가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의제 강간의 기준 연령을 좀 높여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고 그러지 않으면 이런 경우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정구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영 변호사, 경기대 이수정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